IT 이슈 투데이 2019년 9월 2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. 네, 오늘도 두 가지 이슈입니다. 첫 번째는 포탈의 검색 순위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그런 소식입니다. 대충 감이 오시죠? 예, 요즘 워낙 시끌시끌하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, 예, 전국을 들썩이고 있는 이 조국 후보자로 인해서 검색 순위를 장악하려는 그런 경쟁이 벌어졌죠. 뭐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조국 힘내세요라고 지지자들이 올렸더니 또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조국 사퇴하세요 이렇게 해서 막 검색어 순위 1, 2위를 차지하는 그런 그 기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. 네이버와 카카오는 검색 순위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이게 찬성하는 편이든 반대하는 편이든 뭐 보기에 그렇게 편하진 않잖아요. 그죠? 예. 그리고 검색어 순위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다양한 검색을 그 유도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이든 포탈 입장이든 이래 이런 것도 있어? 뭐 이런 검색도 있구나. 뭐 이런 주제도 있구나.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인데 이게 마치 이제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뭔가 게시판처럼 마치 그죠? 어떤 특정 키워드를 계속해서 푸시 형태로 여러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게시판 같은 느낌으로 활용이 되니까 사실 이제 편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그죠? 그러나 이 포탈들은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포탈들은 검색어 검증 위원회를 통해서 늘 이제 이 검색어와 관련된 사후 검증을 받고 있는데요. 검증위원회 측의 입장은 여론 환기 차원의 운동은 상업적인 어뷰징과는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. 어뷰징이라는 건 이제 오남용을 얘기하죠. 예, 악의적인 활용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여론 환기 차원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특정한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검색어 순위를 막 끌어올리는 것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. 즉 뭐 그런 무브먼트는 그냥 둬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. 이게 언제부터 나왔느냐? 2013년 11월에 관련 보도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 검색어 사건이라는 게 소위 선거 검색어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. 검색어 순위에 뭐가 올라왔냐면 박근혜 부정선거 인정, 뭐 선관위 부정선거 인정 이런 식의 이제 검색어 순위가 올라왔던 거죠. 당시에 포탈들이 이 검증위에게 문의를 합니다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랬는데 이건 뭐 사회적 집단 행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상업적인 악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둡시다라는 이제 의견을 준 것이죠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이 키워드에 대해서도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도 건드리기가 애매하다. 뭐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포탈 검색어 순위 이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불편하게 흘러가다 보니 일단 드는 생각은 '검색어 순위 기준을 바꿔야 될까요?'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기준을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일부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기준을 바꾸면 또 그 기준에 맞게 또 어떤 식으로든 그죠? 이거를 활용하는 분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활용인지 악용인지 잘 그 경계는 참 애매합니다. 여하튼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검색어 순위의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죠. 예.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사실 뭐 예전에 뭐 어떤 뭐 연예인이 뭐 라디오 방송 나와서 뭐 저희 영화 제목 뭐 검색어에 올려주세요. 뭐 무슨 뭐 미션을 하겠습니다. 막 이런 것들 해서 뭐 끌어올리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그죠? 뭐 특정 팬클럽에서 뭐 어떤 팬의 생일에 막 이제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. 그런데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의 크게 불거지는 이슈를 두고 검색어를 장악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사실 누가 봐도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제 이런 행동들이 유지가 되고 또 반복이 되다 보면 검색어 순위라는 것 자체의 신뢰도는 굉장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결론을 내린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다만
이 괜히 애꿎은 검색어 순위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희생양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화살이 네이버 검색어 순위, 카카오 검색어 순위가 문제다. 뭐 규칙을 밝혀라. 뭐 검증위가 이제 사실은 그 이미 이제 검증위라는 그 제3의 기관이 걸쳐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신뢰도 계속 떨어지고 이슈가 되고 하면 사실 포털 입장에서 검색어 순위라는 걸 처음에 왜 만들었을까요? 예. 검색이라는 행동을 조금 더 많이 유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죠? 예. 내가 검색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검색어도 보면서 흥미롭게 한번 이것저것 검색해 보세요라는 의미로 했을 텐데 사실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그 검색 서비스라는 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유도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검색어가 올라가고 그럴 거라는 생각은 좀 별로 안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포탈에 운영을 하는 주체라면 이렇게 막 자꾸 이제 예, 이슈가 된다, 오남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거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죠, 그죠? 어쨌든 애꿎은 검색어 순위가 희생양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는 개인정보 수집도 역차별입니다. 구글은 지메일 계정 만들려고 하면 57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뭐 동의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되고요. 페이스북은 51개. 그러나 네이버는 12개, 카카오는 18개라고 합니다.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? 네. 자, 이게 왜 그러느냐?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그리고 또 정부가 또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던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이 두 가지의 법률과 규칙 때문인데요. 이게 문제는 뭐냐? 국내 업체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. 예. 제가 요런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이 워딩을 그대로 제가 써서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서비스 운영하다 보면 되게 고민 많잖아요. 그죠?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당장에 이제 돈을 주고 변호사를 쓰지 않는 한은 정확히 이게 어떤 법률에 대한 항목에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제가 가능한 워딩을 그대로 실어드리니까 법제처 사이트에 가시면 이 법률에 대한 것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워딩을 가지고 조회해 보시면 관련된 법률들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뭐 물론 우리가 뭐 그죠 우리 같은 평민이 이제 이걸 읽는다고 다 해석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이제 대충의 아웃라인은 좀 보시는 게 좋겠죠.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. 일부의 국회의원들은 개인정보 수집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곤 하는데 그러나 이제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원하게 법안이 통과된 상황은 아닌 것이죠.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과연 개인정보를 막는 게 최선일까요? 아니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완화하는 게 맞는 걸까요? 구글과 페이스북이 글로벌리 뭐 수십 개의 나라에서 이런 식의 뭐 57개 항목, 51개 항목을 이렇게 수집하면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기준에서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인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그런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하는 게 맞을까요? 뭐 이게 뭐가 맞을까요? 사실 이건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. 근데 결국 제가 얼마 전에도 개인정보 관련된 말씀 방송을 드리면서 결국 이게 사실은 약간 좀 그 뭐랄까 그 분위기를 무드를 타는 거죠. 어떤 흐름. 개인정보에 있어서 막 막아야 된다.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뭐 절대선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, 그죠? 그거에 따라서 뭐또 막는 분위기로 갔다가 또 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, 그럼 또 막 푸는 분위기로 갔다가 이렇게 갈 텐데 과연 어떤 게 맞을까에 대해서는 뭐 모두의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나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이미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렇게 뭐 57개 항목, 51개 항목 이렇게 활용한다는 건 이미 우리의 개인 정보는 다 여기저기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저는 오픈을 좀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물론 이제 금융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얘기죠. 그죠?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정보라는 건 대부분 다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로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. 기록. 뭐 내가 어떤 컨텐츠를 좋아했다든지, 뭐 어느 지역에서 주로 이런 서비스를 썼다든지,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일 텐데,
뭐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. 이미 우리가 이 논란을 막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미 뭐 다 여기저기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검증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픈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. 자,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. 금융앱 1위가 뭘까요? 인크로스와 에베니가 지난 주말 사이에 공교롭게도 두 회사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기사 두 가지를 각각 냈습니다. 근데 인크로스는 좀 이용도, 이용자 수, 뭐 방문 수 이런 것들 위주로 냈고 에베니는 그 방문 수뿐만 아니라 그 체류 시간, 듀레이션 타임이라고 하죠. 체류 시간을 중심으로 또 발표를 해서 두 회사가 분석한 결과가 좀 상이합니다.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이슈로 해서 좀 깊이 다뤄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둘 다 좀 빠진 게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. 왜냐하면 실제로 그 아시겠지만 방문자 수나 방문 횟수는 어느 정도 대변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뭐 예를 들면 듀레이션 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예를 들면 뭐 방문 횟수도 심지어 그렇고요. 이런 것들은 서비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서비스 구성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다뤄지지 않고 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 지표에 대한 분석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슈에 대해서 넣을까 하다가 이제 넣지는 않았습니다. 그냥 뭐 재밌는 결과기 때문에 한 번씩 방문해서 보시면 뭐 어쨌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애플이 사설 업체에도 부품도 공급하고 기술 교육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게 얼마 전 제가 방송에서도 다뤄드렸었는데 애플이 사설 업체에 제공을 하지 않고 애플 기기 내에서 이게 사설 업체에서 배터리를 교환했다 싶으면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엄청나게 샀죠. 결국에는 그 등살에 못 이기고 이제 사설 업체에도 부품과 기술 교육을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. 이제 뭐 좀 싸게 받을 수 있겠죠, AS를.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네이버의 구독 언론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요. JTBC, 매경, 한겨레, 조선, 중앙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기사의 핵심은 AI를 통해서 그 뉴스판이 바뀌었잖아요. 네이버의 뉴스판이.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있다라는 식의 내용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. 그래서 사람이 편집한 거 대비해서 정확도는 올라갔을지 모르나 특정 그 유저에게 그 좋아하는 언론 매체만 계속해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처럼 계속해서 이제 그 구독이 증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이제 매체는 계속해서 죽어가는 뭐 그런 그 결과가 나오더라. 결국은 이제 AI 로직의 뭐 단점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. 뭐 이거 역시 절대 선이 없습니다. 그죠? 뭐 왜냐하면 또 사람이 했던 사람이 하니까 또 문제다 그래서 또 바꿨는데 또 AI가 하니까 또 AI가 하니까 또 또 뭐 특정 매체에만 집중된다 뭐 이렇게 지금 또 나오는 분위기죠. 어쨌거나 이제 네이버 뉴스와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설왕설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.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지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 버튼 또 좋아요 버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.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